전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잊지 말아야 될 그 수학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같은 시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빠르게 간다고 해서 혹은 먼저 어떤 위치에 도달한다고 해서 어느 시기에 특정 어느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최종적인 성적이 그것이 보장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칭찬하셨나요? 도저히 칭찬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실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학습을 지도하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고 또 가정마다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집중하지 않는 아이, 조금만 더 어떻게 좀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지가 없어 보이는 아이,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누구보다 큰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가시돋친 말이나 그런 표정,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날 그런 어떤 트러블이 있었을 때 화해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수학을 공부할 때마다 이 아이가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수학을 점점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다 보면 멀리 하게 되고, 수학은 엄청 가까이 붙어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수학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 그리고 거리감을 느끼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아이를 위해서 했던 행동인데 지나고 보니 결과적으로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 놓칠 수 있는 부분들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의지력을 계속 탓하는 거예요. 너가 의지가 없어서 틀린 거야. 집중하지 않아서 틀린 거야. 야, 의지가 있으면 이 정도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어 하면서 아이가 지금 이 정신 상태의 문제로 이 문제 해결을 해내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아이 입장에서는요, 사실 수학이라고 하는 건요, 본인의 의지나 정신력, 집중력의 영향보다는 얼마나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깊이 있게 다양하게 꾸준히 생각해 왔느냐, 즉 사고력의 경험, 문제 해결의 경험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던지 말던지 하는 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요, 아이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수학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기 싫은데도 하고 있는데 계속 혼만 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의지에 가득한 눈빛, 막 단단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듯한 그런 표정,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식의 비슷한 문제들을 꾸준히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고의 과정, 훈련의 경험, 이것들이 쌓이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이한테는요, 왜 집중 안 해?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기에서 뭘 묻고 있는 걸까? 이런 유형의 문제 예전에도 본 것 같지 않아? 훨씬 간단한 문제가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아이가 이 사고의 과정 자체에 집중해서 이걸 결국 풀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시면서 이 과정들을 끌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속 터지게 하는 상황 아시죠? 예전에 틀렸는데 또 틀리는 거. 못 풀어서 알려줘서 알았다고 해놓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 푸는데 못 푸는 거예요. 또 틀리거나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완전 잡아떼는 거죠. 분명히 다 알려줬는데.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유난히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힘들게 시간 내서 피곤한데 알려줬는데 그게 헛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만큼 반복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것이 얼마나 부모님들을 좀 허탈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내가 해준 만큼 쏙쏙 받아먹지 못해서 했던 실수 또 하고 못 풀었던 문제 또 못 풀어서 속상한 건 내 감정은 맞는데요. 아이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실수, 예전에도 못 풀었는데 지금 또 못 풀고 있다라는 걸 부모님을 입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확인하기 시작을 하면서요. 본인이
계속 한다 하더라도 수학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의 흡사한 유형인데 오늘 또 틀렸어요. 그러면 내일 풀었을 때도 왠지 틀릴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게 그냥 보통의 생각의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다시 시도해보고 싶지 않아요. 틀릴 게 뻔하니까, 못 풀 게 뻔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리 틀리고 아무리 못 풀어도 다시 도전해서 이번에는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지적하지 마시고요. 이런 유형을 처음 만난 것처럼 그냥 말끔한 얼굴을 하시고요. 아, 그래.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 약간 약간 초연한 상태로 감정 관리를 하시면 훨씬 아이도 좋고요. 부모님도 열을 낼 그런 일이 줄어드니까 훨씬 좋습니다. 전 느린학습자랑 씨름 맨날 하는 사람이잖아요. 부모님이 초연한 태도를 갖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는 어느 부분에서 헷갈렸어? 아,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 힘들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운 건가 보다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내가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릴 때, 못 풀었던 문제를 또 못 풀 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이걸 허용적이고도 이번에는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진도 면에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서로 비교당하는 과목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이에요. 부모님들 사이에 그런 미묘한 신경전을 유발하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고요. 정말 가장 눈에 띄는 부모님들 사이에 어떤 비교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성취가 늘 비교적 저조한 편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빠르게 나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우리 동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랑 같은 학년 아이 중에 이러한 아이들도 엄청 많다. 선행을 어디까지 나간 아이도 정말 많다더라 라고 하는 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보니까요. 아이가 아무리 나름의 페이스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작년보다 성장했고 지난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앞서가는 아이들에 비하면 여전히 보잘것없고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진도나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의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아이가 이제 선행이란 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름 큰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용기를 낸 아이를 격려하기보다는 그래, 너네 반에 선행 안 하는 애 너밖에 없잖아 하면서 아이의 위치를 너무나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굳이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수학을 싫어했고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선행만은 안 해보고 싶었는데 부모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주변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거 본인도 너무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떠밀리듯이 하긴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만 선행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굳이 부모님께서 확인 사살을 해주시는 이 상황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뭐냐면요. 엄청 노력해서 해도 어차피 기대 이하예요. 수준 미달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부모님의 기대나 주변 아이들의 속도에는 맞지 않아요. 어차피 그거보다 낮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전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잊지 말아야 될 그 수학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같은 시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빠르게 간다고 해서 혹은 먼저 어떤 위치에 도달한다고 해서 어느 시기에 특정 어느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최종적인 성적이 그것이 보장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시작하고 아무리 몇 학년 때 어떤 상을 받고 몇 학년 때 어떤 진도를 끝냈다 하더라도요. 그게 최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중요한 건 가지 말라, 천천히 가라가 아니고요. 아이의 속도와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그걸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고 준비가 많이 돼 있어.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페이스대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파이팅 넘치는 우리 응원단장이 되어주셔야지, 아이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비교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아이가 힘을 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슬기로운 우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지혜롭게 현명하게 아이들을 수학을 증오하지 않으면서 수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아이로 그렇게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신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댓글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